온도에 따른 온도 변화하고 화학평행 이동 보자. 자, 봐봐. 자, 우리가 그 화학평행의 원리가 뭐가 있어? 그 평행 이동의 원리가 있지. 그걸 뭐라 그래? 르시아틀리의 원리라고 했지. 이거는 뭐냐? 화학평행 상태에 있는 가역 반응에서 일어난단 말이야. 그리고 농도, 압력, 온도 등의 반응 조건을 변화시키면 자연은 뭘 싫어하고 변화를 싫어하니까 그 변화를 상쇄하려는 방향으로 반응이 진행되어 새로운 평행 상태에 도달한다 했지. 압력이 높아지면 압력을 낮추는 방향으로, 농도가 높아지면 농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온도가 높아지면 온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일어난단 말이야. 근데 모든 화학 반응은 뭐가 출입이 있어? 열의 출입이 있단 말이야. 그래갖고 화학 반응은 크게 에너지 출입이 있다. 즉, 첫 번째 보면 두 가지 반응이 있어. 무슨 반응과 무슨 반응? 화학 반응이면 발열 반응하고 흡열 반응이 있지. 그럼 보자고. 자, 보면 제일 먼저 발열 반응을 보자. 발열 반응은 뭐야? 반응이 일어나는 계가 있어. 그리고 주의가 있단 말이야. 자, 계에서 주위로 열 에너지를 방출해. 그러다 보니까 주위의 온도는 어떻게 된다? 올라가겠지. 그럼 온도가 올라가니까 어떻게 돼? 온도를 낮춰야 되겠지. 낮추는 방향으로 간다. 발열 반응은 누가 더 에너지가 커? 반응물하고 생성물 중에서 누가 에너지가 커? 그렇지. 반응물이 크지? 네. 즉 시그마 반응물의 에너지 합을 구하면 생성물의 에너지 합보다 반응물의 에너지 합이 크니까 이만큼의 반응열을 어떻게 돼? 반응이 일어나면 방출해야 돼. 방출해야지만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주위로 방출하니까 열 에너지가 주위의 온도가 어떻게 돼? 높아질 수밖에 없지. 이해됐지? 그럼 보자. 그리고 흡열 반응은 반대지. 뭐가 해야 된다? 흡열 반응은 열 에너지를 흡수한단 말이야. 계에서 주위에서 계로 뭘 흡수한다? 열 에너지를 흡수해버려. 그러면 주위의 온도는 어떻다? 낮아지겠지. 이해됐니? 그러면서 자, 누가 이번에는 에너지가 더 커? 생성물의 에너지가 더 크지? 반응물보다. 그러다 보니까 반응물의 에너지합보다 생성물의 에너지합이 더 크기 때문에 이만큼의 반응열을 뭐 할 수밖에 없다? 흡수할 수밖에 없지. 흡수해야 돼. 이해됐어? 그러면 주위의 온도는 어떻게 돼? 열을 빼앗기니까 온도가 낮아지겠지. 대표적인 예가 이거예요. 뭐냐면 뭐가 있냐면 여기에 보면 뭐가 있냐면 자 뭐가 있냐면 자 저기 염화 코발트 수용액하고 염화 칼슘 수용액을 각각 5ml씩 혼합하여 평형 상태인 보라색 수용액을 준비한다. 그러면 시험관 ACA 과정에서 1회 수용액을 3ml씩 넣는다. 그리고 A는 얼음물에 넣고 색변화를 관찰하고 시험관 C는 뜨거운 물에 넣고 색변화를 관찰한다. 그
그랬을 때 보자. 자, 뭐냐? 채연이는 뭘 선택했어? 2학기 때. 저 물리생명이요. 물리생명? 네. 채연이는 물리생명인데, 물리는 그거 선택했냐? 역학과요. 그렇지. 역학과 에너지지. 그리고 생물은 뭐지? 생물이? 까먹었다. 나도. 생물이? 실내생활 유전? 진로 선택이지. 이건데? 아니구나. 진로 선택. 아이씨. 다른 게 나왔어. 그거네. 세포하고 물질 대사하고 생물의 유전이 있네. 네. 그러면 세포와 물질 대사 있냐? 그런 거 같아요. 저 원래 물 하는데 물 생각 바꾸려는 거. 알겠습니다. 봅시다. 자, 보자. 그리고 이제 봐봐. 그러면 이제 봐봐. 염화 코발트 중 수용액이야. 수용액이 이렇게 된단 말이야. 얘가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된다. 지금 얘는 염화 코발트 육수화물이야. 코발트 육수화물이야. 근데 여기다가 얘가 이온화됐어. 근데 이때는 야 물이 첨가되면 얘가 푸른색의 염화 코발트 중이가 무슨 색으로 변해? 붉은색. 붉은색으로 변해. 근데 물이 분리가 되면 염화 코발트 중이는 무슨 색으로 변해? 푸른색. 푸른색으로 변한다. 푸른색으로 변하는데 이때 봐. 지금 뭐라고 나왔냐면 여기에 주어진 조건에 정반응이
반응이라고 주어졌어. 어? 역반응이 뭐라고 주어졌어? 발열 반응이라고 주어졌어. 에? 그럼 봅시다. 보면 자, 얘가 평형 상태에 도달했어. 지금 평형 상태야. 어? 근데 얘를 온도를 낮췄어. 어디를 낮춘다? 주위야. 주위의 온도를 낮춘 거야. 무조건 여기서는 뭐가 주다? 주위가 주다. 응? 주위의 온도를 낮췄대. 그러면 즉 얼음물에다 집어였어. 그러면 주위의 온도를 어떻게 된다? 너 장모냐? 장모냐? 주위의 온도를 어떻게 해야 돼? 온도를 높여야 돼. 어? 그러면 이때는 뭐가 일어나야 돼? 주위의 온도를 높여야 되니까. 그렇지. 뭐가 우세하게 일어나? 그렇지. 발열 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나야 되지. 그러면 누구의 속도가 빨라? 역반응의 속도가 정반응의 속도보다 빠르지. 네. 그러다 보니까 자, 뭐가 많아져? 반응물이 많아지지. 반응물이 많아지니까 반응물의 농도가 커지니까 K는 낮아지겠지. 이해됐어? 네. 그리고 봐봐. 이제 주위의 온도를 높여. 주위의 온도를 높여. 온도를 높이니까 어떻게 돼? 지금 뜨거운 물에다가 집어넣겠지. 어? 그러면 어떻게 돼? 주위의 온도를 어떻게 돼? 낮춰야 돼. 그렇지. 온도를 낮춰야 돼. 그러면 뭐가 주위의 온도를 낮추려면 뭐가 일어나야 돼? 흡열 반응이 일어나야지. 네. 흡열 반응이 우세야. 에? 그러면 누가? 흡열 반응이 정반응이니까 누가 빨라져? 역반응 속도보다 정반응 속도가 빨라지지. 네. 그러면 정반응이니까 반응물이 감소하고 생성물이 증가하지. 그러면 K가 평형상수가 커지겠지. 따라서 이게 K2, 여기가 K1이라고 그러잖아. 얘가 K2, 얘가 K3야.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해됐지?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이렇게 된다. 이해됐지? 네. 그러다 보니까 자, 온도가 어떻게 된다? 높아지면 주위의 온도가 높아지면 낮추려고 해요. 응? 그래갖고 뭐 주위의 온도가 낮아지면 온도를 높이려는 방향으로 평행이 이동한다. 응? 이해됐지? 네. 따라서 화학 평형 상태에서 온도가 변하면 평형상수가 달라지고, 이렇게 봐봐. 얘들은 온도가 변하면 뭐야? 평형상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평행이 그쪽으로 이동해. 어? 근데 뭐 농도라든지 압력이 달라지면 평형상수는 그대로지. 이렇게 다른 평형상수로 갔다가 다시 평형상태로 되돌아오지. 이해됐지? 따라서 일반적으로 온도가 주위의 온도가 증가하면 어떻게 된다? 뭐가 우세하게 일어나야 돼? 주위의 온도가 증가하잖아. 발열. 주위의 온도가 증가하니까 흡열 반응이 우세해야 되지. 주위의 온도를 낮춰야 되잖아. 네. 그럼 이 열을 빼앗겨야 되니까 흡열 반응이 우세해야 되냐고. 주위의 온도가 낮아지면 발열. 그렇지. 발열 반응이 우세해야 되지. 이해됐어? 네. 그리고 이제 169페이지 봐봐. 응? 자,
169페이지에 이제 일상생활 속의 화학평행 이동 보자. 일상생활 속의 화학평행 이동 보자. 어려운 거 없지? 네. 여기는. 자, 일상생활 속의 화학평행 이동 보자. 이동을 보면, 자, 첫 번째, 자, D점부터 봐봐. 170페이지부터 먼저 보자. 생명 현상 속의 평행 이동 보자. 생명 현상에서 평행 이동은 누구를 예를 들어? 헤모글로빈을 많이 예를 든다. 자, 헤모글로빈은 단백질인데 적혈구 속에 있는 단백질이야. 산소를 운반하는 산소의 결합 반응에서 화학평행 이동이다. 얘는 산소 농도가 높은 데에서는 헤모글로빈이 산소와 결합해. 그리고 산소 농도가 주위에 산소 농도가 낮지. 그러면 헤모글로빈하고 산소가 분리가 돼. 그러면서 자, 헤모글로빈은 적혈구 내에서 산소를 운반하는 단백질이지.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렇게 일어난단 말이야. 반응이. 이렇게 된다. 그러면 봐라. 야, 이거는 뭐야? 뭐에 의한 평행 이동이야? 뭐니? 이거는 뭐에 의한 평행 이동이야, 시연아? 농도에 의한 평행 이동이야. 산소의 농도가 영향을 준단 말이야. 이해됐어? 그러면 당연히 자. 폐포 같은 데는 어떻게 돼? 폐포에서는 뭐가 농도가 높아? 산소의 농도가 높지? 산소의 농도가 높으니까 산소의 농도를 어떻게 돼? 줄이려고. 산소의 농도가 높으니까 산소의 농도를 낮추려고 해. 그러면 뭐하고 결합하는 거야? 산소하고 결합을 해. 그러다 보니까 뭐가 우세하다? 참았다. 우리 채연이 참았어. 채연아, 너 감기 걸렸어? 그러면 다른 걸 줘야겠네. 야, 아이스크림 안 주고 다른 거 줄게. 안경 먹었고 해롱해 먹는다. 해롱이가 됐어? 오케이. 자, 그러면 농도를 낮추기 위해서 주위에 농도를 낮추기 위해서 산소와 결합해. 그러니까 산소와 결합하니까 뭐가 우세해? 전반응이 우세해. 에? 이해됐지? 그리고 이제 뭐 조직 세포가 많은 곳에서는 산소 농도가 낮단 말이야. 그러니까 산소 농도를 높이려고 그러지. 산소 농도를 높이려고 그러지. 그러다 보니까 산소하고 분리가 되지.
산소하고 분리가 되니까 역반응이 무시하다. 이해됐어? 네. 그러다 보니까 헤모글로빈이 산소와 결합하는 화학평행 이동은 농도에 의한 평행 이동이야. 에? 이해됐지? 네. 그리고 이제 자 요새 이산화탄소량이 많아지면서 뭐가 일어나? 지구온난. 지구 온난화도 일어나지만 바닷물에 이산화탄소가 많이 녹는단 말이야. 그리고 해양이 산성화돼. 그러면서 산호에 영향을 준단 말이야. 산호의 골격이 산호의 골격이 변해. 이게 산소가 빠져나가. 칼슘이 빠져나가. 그러면서 골격이 얇아진단 말이야. 이해됐어? 네. 이런 거 두 번째 얘가 뭐가 있냐? 해양 산성화로 인한 산호 골격의 변화, 변화가 있다. 거기도 나왔냐 안 나왔냐? 그렇지.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와 해양 생물이지. 해양 생물의 골격이나 껍데기를 이루는 탄산칼슘은 이산화탄소가 녹아있는 바닷물과 반응하여 녹는다. 따라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하면 바닷물 속에 녹는 이산화탄소량이 증가하면서 뭐가 일어나는 거야? 정반응이 무수하게 진행된다라고 탄산칼슘이 물에 더 많이 녹는다. 그러면서 그 결과 해양생물의 골격이나 껍데기가 어떤다? 얇아진다. 즉 봐라. 이런 반응이 있다. 자 봐봐. 뭐가 일어나냐? 자 탄산칼슘이 석회석이 주란 말이야. 골격에. 근데 여기에 바닷물에 뭐가 녹아들어가? 이산화탄소가 녹아들어가. 그러면 이거에 의해서 탄산이 된단 말이에요. 얘가. 탄산이 되면서 어떻게 된다? 얘가 가역 반응이 일어나는데 칼슘이 빠져나와. 그리고 탄산수도 이온이 돼. 그러면서 칼슘이 빠져나오니까 산호의 골격이 어떻게 돼? 약해지게 되지. 얇아져. 자, 산호골격에 탄산칼슘은 어디에 묻혀? 주로 껍데기 같은 거, 산호라든지 조개, 달걀 껍질, 조개 껍질, 분필. 그러면 자, CO2의 농도가 증가해. 그러면 어떻게 돼? 이제 CO2의 농도가 증가하면 CO2의 농도가 증가하면 어떻게 돼? CO2 농도를 줄이려고 무슨 반응이 일어나? 약반. 아니지. 줄이기 위해서 뭐가 일어나? 이렇게 변해버려야 될 거 아니야. 정반응이 무슨? 이해됐어? 줄이기 위해서 정반응이 무슨? 이해됐지? 그 다음 우리 주변에 화학평행 이동사에 뭐 있어? 고압산소 치료, 이산화탄소의 용해 반응, 또 수국의 그리고 여름철에 달걀 껍데기의 두께가 얇은 까닭. 이해됐지? 그 다음 이제 앞에 169페이지를 봐. 산업 현장에서의 화학평행 이동사.
산업 현장에서의 화학 행위이고 보면 첫 번째 뭘 만들 때 에탄올을 이용해서 에탄올은 이제 알코올이 두 개가 있어. 식용 알코올하고 공업용 알코올이 있어. 식용 알코올은 에탄올이야. 그리고 공업용 알코올이 메탄올이야. 메탄올은 조금만 먹어도 뭐 에탄올로 많이 먹어도 많이 먹으면 죽지. 근데 뭐야 그 술에 섞여 있는 에탄올이 뭐 술에 소주의 도수가 15%다. 에탄올이 15%가 섞인 거야. 도수가. 그러니까 얘는 식용 알코올이야. 근데 C2H5OH야. 근데 메탄올은 공업용 알코올이야. 조금만 먹어도 음모로, 많이 먹으면 죽어. 에탄올을 이용한 뭐 만드는데? 에틸렌 합성할 때 합성에서의 평형이동이다. 이동이 있는데, 자, 뭐가 있냐? C2H5OH를 기체로 만들어. 갖고 얘는 알코올이고, 뭐 선토독제라든지 술에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가역 반응이 일어나고 C2H4 에틸렌 기체가 생기고 H2O 술기가 생겨. 자, 이걸 에틸렌을 많이 합성하는 게 목적이야. 이걸 많이 생성하는 게 목적이야. 자, 그러면 에틸렌 C2H4 에틸렌을 많이 생성하는 게 목적이니까 러시아 틀리의 원리에 의해서 농도 변화를 준다고 하면 뭘 제거하는 거야? 야, 이걸 많이 생성하려면 정반응이 많이 일어나야 되지. 네. 그러면 아니면 H2O를 갖다가 양을 적게 하지. 또는 에틸렌 양은 적게 해. 그러면 이 양을 많게 하기 위해서 정반응이 우세가 되나. 그러면서 에틸렌이 많이 만들어지는 거지. 이해됐어? 이러려면 얘를 많이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르샤틀리의 원리, 화학평형의 이동의 원리에서 H2O나 에틸렌의 양을 적게 하면 돼. 하면 뭐가 우세하게 일어나? 정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나지. 우세하게 일어나면서 농도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이동해 버리지.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봐봐. 이때 우리가 얻은 비율을 갖다가 뭐라 그래? 수동률이라고 그래. 이걸 얻는 비율, 에틸렌을 얻는 비율을 갖다가 수동률이라고 그래. 수동률은 뭐야? 얻는 거? 그렇지. 이론상 생성물의 양분에 실제 생성물의 양 곱하기 100이다. 퍼센트니까. 그러면 그러면 수동률을 높이려면 우리가 에틸렌을 많이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돼? 실제 생성물의 양을 많이 발생시키면 되지.
그러면 여기서는 뭐가 우세? 자, 이때 정반응이 흡열 반응. 어? 네. 흡열 반응이니까 주위의 온도가 어떻게 돼? 낮아지겠지. 네. 즉, 주위 온도가 맞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온도를 어떻게 한다? 온도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뭐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평행 이동하겠지. 이해됐어? 따라서 수동률을 높이는 방법은 세 가지다. 뭐 있어? 첫 번째, 반응 방향은 온도를 갖다가 증가시킵니다. 응? 또 두 번째, 온도가 일정할 때 뭐라고? 압력 낮추는. 아니지, 농도 변화를 시킨다. 뭐 C2H4나 H2O를 제거해. 그럼 얘가 농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농도가 높아지는 정반응이 유지할 때. 이해됐지? 네. 또는 이번에는 에탄올의 농도를 증가시키면 되지. 응? 이러면 되잖아. 그러면 얘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일어날 거야. 정반응이 유지하겠지. 또는 세 번째, T가 일정할 때 얘는 이제 농도 변화시킨 거고, 얘는 압력 변화를 시키는 거지. 응? 야, 압력은 뭐와 관계돼? 몰수가 이쪽으로는 증가하잖아. 그러면 몰수가 이게 정반응 쪽으로 평행 이동하려면 어떻게 하는 겁니다? 압력을 맞춰. 낮추. 자, 정반응 쪽으로 평행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압력을 낮추거나 부피를 증가시키는 거지. 그러면 봐봐. 압력을 낮추니까 압력이 높아지는 방향으로 평행 이동을 한단 말이야. 압력이 높아지려면 몰수가 커지는 방향. 즉, 정반응으로 이동한단 말이야. 이해됐어?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그래갖고, 그러면 뭘 높일 수가 있다? 정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나니까 에틸렌의 수동률이 어떻다? 높아진다. 이해됐어? 네. 전부 다 평행 이동하니까. 이해됐어요? 네. 또 두 번째, 이제 또 얘가 뭐가 있냐? 암모니아 합성. 합성해서 화학평행이 됩니다. 암모니아 합성해서 화학평행 이동. 보자. 암모니아는 질소하고 수소를 섞어준다 해서 되는 게 아니야. 조건이 필요해. 막 온도도 300K 이상, 300K 그리고 압력을 300에서 400K 그리고 백금 촉매까지 사용해야 돼. 그러면 이제 암모니아가 만들어지는데 이때 수동률을 높이는 방법 뭐야? 세 가지 있지. 첫 번째 뭐가 있죠? 첫 번째 온도를 갖다가 정반응이 발열 반응이야. 그러면 발열 반응이면 주위의 온도가 어떻게 돼? 올라가겠지.
그러면 주위의 온도를 낮추면 높이기 위해서 발열반응이 정반응이 일어나겠지. 그러니까 온도를 낮춰. 그러면 이제 온도를 낮추면 평행상수는 커진다. 온도하고 평행상수는 반비례해. 그러면 두 번째, 온도를 일정하게 한 다음에 이번에는 압력을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하면 된다? 이게 반응물이 있잖아. 높아요. 농도가 압력이 반응이 일어나려면 이 정반응이 일어나려면 압력이 낮아져야 돼. 그러니까 압력을 높여버려. 압력을 높여. 부피는 반비례지. 네. 그러면 압력을 낮추는 방향으로, 즉 몰수가 적어지는 방향으로 일어나지. 압력을 낮추는 방향으로 평행이 이동하겠지. 그러면서 정반응이 우세하겠지. 또 세 번째, t가 일정해. t가 일정한데 이번에는 농도를 갖다가 어떻게 돼? 높여요. 그러니까 이쪽의 농도를 높여. 그리고 이쪽의 농도를 낮춰. 그러니까 몰 농도를 높이거나 수소의 몰 농도를 높여. 또는 NH4의 몰 농도를 낮춰버리는 정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나지. 그러면서 하는 거야. 이해됐니? 네. 자, 그래가지고 169페이지 봐봐. 제일 가운데, 암모니아의 수동률을 높이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어. 압력 조건은 압력을 높이면 기체 분자수가 감소하는 정반응 쪽으로 평행 이동하게 되면서 수동률이 높아지지. 근데 큰 압력을 견딜 수 있는 문제점은 반응 용기를 설치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지. 그리고 온도 조건은 온도를 낮춘다. 발열 반응이 정반응 쪽으로 평행 이동함으로 수동률이 높아진다. 문제점은 온도가 너무 낮으면 반응이 느려져서 NH3를 얻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암모니아 합성의 최적 조건은 압력과 온도 조건을 고려하면 산업 현장에서는 400에서 600도, 그리고 200기압에서 400기압에서 촉매를 사용하는 해서 합성을 한다. 이해됐지? 따라서 봐봐. 수동률을 높이는 방법은 뭐야? 수동률이 압력을 낮추면 수동률은 어떻게 돼? 떨어져요. 떨어져. 그리고 압력을 높이면 정반응 쪽으로 되므로 어떻게 돼? 압력을 높이려면 어떻게 하면 돼? 누가 더 크면 돼? 계수압이. 응? AB합이 계수압이 더 크면 이제 정반응 쪽으로 일어나잖아. 네. 그러니까 AB가 CD의 합보다 커야지. 그리고 AB하고 CD하고 같으면 평형. 압력에 따라 평행 이동해야 안 해? 안 해요. 안 해. 수동률이 일정하다. 그리고 압력을 낮추면 정반응 쪽으로 있잖아. 누가 더 커? CD가 크니까 CD가 크면 CD를 갖다가 줄이는 방향으로 일어나지. 그러니까 압력을 낮추면 아니지. 압력을 높이면 정반응 쪽으로 평행 이동이 일어나지. 그러니까 압력을 낮추면 뭔 소리야 이게? 뭔 소리야? 압력을 낮추면 압력을
방향으로 일어나지. 그러면 뭐냐 정반응 쪽으로 얘도 평행 이동한다. 왜? AB 플러스 CD가 C 플러스 D가 더 커. 그러면 C 플러스 D가 더 크니까 압력을 낮추잖아. 그러면 압력을 높이기 위해서 몰수가 큰 방향으로 큰 방향 누가 더 크다? CD가 더 크니까 합이 크니까 정반응 쪽으로 일어나지. 이해됐어? 그리고 온도 조건에서는 온도를 높이면 흡열 반응하면 어떻게 돼? 흡열 반응이 뭐냐? 흡열 반응이 만약에 정반응이면 흡열 반응이니까 어떻게 돼? 주위의 온도가 어떻게 돼? 떨어져요. 낮아지지. 그러면 높이는 방향으로 발열 반응 되겠지. 그리고 흡열 반응은 이제 발열 반응은 이제 온도가 어떻게 돼? 주위 온도가 올라가요. 올라가지. 그러면 낮추는 방향으로 일어나겠지. 네. 온도를 낮추면 정반응 쪽으로 평행 이동하겠지. 이해됐어? 됐고, 그러면 거기에 풀어봐. 저기, 요 173페이지하고, 171페이지하고 3페이지 풀어봐. 한번 71, 73, 74, 75 한번 풀어봐. 빨리. 풀어보세요. 네. 아이고, 다리 아프다. 이제 문제 답 앞에 거 풀었어? 모르는 거 있어? 아니요. 모르는 거 없었어? 네. 자, 봅시다. 이제 뭘 보냐? 자, 이제 몰롱도 봅시다. 192페이지에. 몰롱도를 봅시다. 자, 용액의 농도가 있어. 용액의 농도는 두 개가 있어. 지금 여기서 뭐 취급하는 거는 원래는 이제 뭐 몰농도하고 퍼센트 농도하고 몰농도 또 몰랄 농도가 있는데 여기서는 몰랄 농도까지는 안 배워. 보자. 용액의 농도. 농도라는 건 뭐야? 그 용액의 물보 진한 정도를 갖다가 우리는 농도라고 그래. 보자. 용액의 농도가 있어. 농도에서 첫 번째 봐봐. 자, 용액하고 용액이 되는 과정. 설탕을 물에 녹였어.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설탕물이 되지. 그러면 우리 이때 설탕은 뭐라고 불러? 녹는물질에 의해서 용질이라고 불러. 그리고 물은 녹이는 물질에 의해서 용매라고 불러. 그리고 용질이 용매에 녹아 들어가는 현상을 우리는 뭐라 그래? 용해. 그리고 설탕물을 뭐라 그래? 용액이라 그래. 이해됐어? 그러면 이때 봐봐. 용액에서 농도가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건 용액의 양보다는 용질의 양이 더 중요하다. 설탕이 더 중요하다. 응? 여기서는 이해됐어? 그리고 보자. 퍼센트 농도는 뭐야? 백분율이야. 퍼센트 농도는 뭐야? 용액의 질량이야. 용질의 질량이지. 질량 곱하기 100이야. 근데 여기서 용액이란 건 뭐니? 용맥 플러스 용질이야.
그러다 보니까 자 그리고 이 단위가 뭐야? 둘 다 그람이지. 네. 그람 지워지니까 단위가 없다. 여기는 단위가 없어.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밑에 분모가 크지. 무조건 분모가 크니까 100%는 나올 수가 없어. 퍼센트 정도에서. 이해됐어?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 5%의 염화나트륨 200g 염화나트륨 뭘 만들었다? 수용액 200g에서 에 녹아있는 뭘 물어봐? 염화나트륨의 질량을 물어봐. 그러면 질량은 얼마니? 자, 해보면, 자, 이렇게 해도 되지. 자, 뭘로 해도 되냐면, 첫 번째는, 야, 100g에 몇 g 녹아 있는 거야? 100g에 5%니까? 2.5. 아니지. 100g. 100g에 5g이 녹아 있으면, 아, 네. 100g에 5g이 녹아 있으면 이게 5%라는 거야. 그러면 200g에 10g. 그렇지 얼마가 녹아야 돼? 따라서 x는 얼마가 되냐? 10. 그렇죠. 이렇게 하거나 또는 자 이렇게 되지. 용질의 질량을 구하려면 어떻게 돼? 용액의 질량 곱하기 얼마야? 용액의 질량 곱하기 100분의 퍼센트지. 따라서 몇 g이야? 200g이지. 네. 곱하기 100이잖아. 곱하기 5%지. 나누니까 얼마가 되는 거야? 10g. 이해됐지? 네. 이렇게 하면 돼. 그리고 자 봐봐. 두 번째 또 주의해야 될 게 있어. 뭐냐면 자 뭐가 중요하다 했어? 용질이 용매보다 더 중요한 거야. 용액에 들어있는 용질의 양을 비교해 볼게. 몰수를 비교해 보자. 자, 둘 다 하나에는 자 포도당 입자가 포당이 뭐가 있어? 그리고 하나는 설탕을 녹였어. 녹였어. 그러면 여기는 포도당 입자가 녹아있고 포도당이 녹아있고 여기는 설탕 입자란 말이야. 근데 가는 5%의 포도당 수용액 100g이야. 나는 5%의 설탕 수용액 100g이야. 야, 퍼센트도 같고 용액의 질량도 같아. 그러면 이때 야, 용질의 몰수는 같니 틀리니? 같아요. 어? 자, 봐봐. 뭐야? 야, 얘는 몇 g에 있어? 5%니까 자, 100g분에 몇 g이 녹아 있어? X는 5g이지. 네. 그러면 용질 몰수는 뭐야? 화학식량이래. 180이지. 네. 180분의 5야. 얘는 봐봐. 5%니까 얘도
Y가 100분의 10, 100%지. 그러면 몇 퍼센트가 누가 있는 거야? 5g이 누가 있는 거지. 그러면 몰수는 야, 300, 얘가 분자량이 얘는 180이고 얘는 340이야. 따라서 몰수는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아요. 왜? 화학식량이 다르기 때문에. 몰질량이 틀리기 때문에. 이해됐지? 네. 자, 퍼센트 농도와 용액의 질량이 같으면 용질의 질량은 같아. 그러나 몰수는 다르다. 왜? 몰 질량이 다르기 때문에. 오케이, 지금 몰 질량이 다르기 때문에. 이해됐어? 네. 그러면 이제 몰 농도를 보자. 몰 농도. 몰 농도를 보자. 몰 농도는 봐봐. 몰 농도는 뭐야? 용액의 부피 뭐가 기준이야? 리터 기준이야. 용질의 양 몰수로 부피로 몰수를 나눠주는 거야. 단위가 뭐야? 따라서 몰 퍼 리터나 라젠 몰 농도야. 그러면 예를 들어볼게. 첫 번째, 자, 1몰 농도의 수산나트륨 수용액 1리터에 녹아있는 수산나트륨의 몰수는 얼마야? 양은 얼마야? 몰 농도는 원뿔의 뭐니? 부피분의 몰수잖아. 용질은 몰수야. 따라서 몰수 N은 몰 농도 곱하기 부피지. 네. 그럼 몰 농도 얼마니? 1 몰 퍼 리터지. 네. 곱하기 1리터니까 몇 몰이야? 1몰이 되겠지. 이해됐지? 네. 그 다음 뭐다 또? 이번에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 뭐냐면 수산나트륨 10g이 녹아있는 수산나트륨 수용액 얼마에? 500ml에 500ml에 몰 농도를 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몰 농도는 뭐니? 0.5리터분의 부피분의 뭐야? 몰수잖아. 근데 얘가 그 화학식량이 얼마야? 이 몰질량이 얼마야? 40 그램 퍼 몰이야. 네. 그럼 나눠주면 얼마야? 40분의 10이니까. 4분의 1이지. 네. 얼마야? 4분의 2니까 0.5 몰 퍼 리터네? 네. 리터인데 이해됐지? 그 다음 이제 왼쪽은 다 했어. 192펜 다 했어. 이제 뭘 한다? 이제 표준용액을 보자. 표준용액은 뭐야? 우리가 이미 농도를 알고 있는 용액을 우리는 뭐라 그래? 표준용액이라고 해. 표준용액이라는 건 뭐라고? 우리가 뭘 만든다 그래? 0.1 몰 농도의 포도당 표준용액 500ml를 만들기. 그러면
뭘 알고 있다고? 이미 농도를 알고 있는 거야. 에? 이미 농도를 알고 있는 용액이야. 이미 농도를 알고 있는 용액이야. 그래가지고 보자. 자, 표준 용액을 만들기 위한 실험 도구가 있지. 그러면 뭐 필요해? 뭐 필요해? 비커 필요하지. 네. 그 다음 전자저울 필요해. 어? 또 뭐 필요해? 도핑 플라스틱 필요해. 또 뭐 필요해? 식기병. 그리고 또 뭐 또 알아야 돼? 뭘 질량을 알아야 돼? 그래야지만이 질량, 용질의 질량을 계산할 수 있잖아. 이해됐어? 네. 자, 첫 번째. 그래가지고 몰 질량을 이용해가지고 뭘 구해? 용질의 질량을 구해. 갖고 이거 가지고 용질의 전자적으로 가지고 질량을 측정해. 이해됐지? 그 다음 그래가지고 9g을 두 번째 9g을 물에 녹여. 용질 9g을 물에 녹인다. 그리고 부피 플라스크에 부어. 그리고 비커에 남아있는 용질이 있을 수 있으니까 식기병으로 여러 번 씻어갖고 부어. 그 다음 주댕이에 또 부피 플라스크 주댕이에 묻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도 씻어. 그리고 이 500m를 맞추는 표시선에다 넣으면 돼. 이해됐어? 네. 그래갖고 물만 넣어서 마지막에는 물만 넣어서 500ml까지 맞추는 거야. 이해됐지? 그러면 자, 만약에 우리가 그걸 한단 말이야. 그러면 뭘 하냐면 자, 뭘 목표야? 0.1몰 정도의 포도당 수용액 얼마를 맞추는 거야? 만드는 거야. 500m를 맞추는 거지. 네. 그러면 얘가 이제 몰수가 어떻게 돼? 0.1 곱하기 0.5지. 네. 0.05 몰을 갖다 취하는 거야. 근데 또 0.05 몰은 이게 180 그램 퍼 밀리리터야. 몰이야. 고로 몇 그램이 되는 거야? 9g만 취하면 돼. 이해됐어? 풀다. 네. 그리고 아까 처음에 퍼센트 농도에 용액의 질량이 안 나오고 용액의 부피가 나왔어. 그럼 뭘 줘? 밀도를 준단 말이야. 그래갖고 밀도 곱하면 질량이 나오는 거야. 이해됐어? 네. 그 다음 그러면 이제 0.1몰 정도의 포도당 수용액 500ml 만들어야 돼. 만들기 하려면 자, 뭘 알아야 돼? 몰 질량 180g per 몰을 알아야 돼. 그리고 그러면 계산해 보면 몇 g이야? 포도당 9g이 필요하지. 네. 그래가지고 제일 처음에 0.1 포도당 표준용액 500ml 만들 때 0.1몰 정도의 포도당 수용액 500ml를 만들 때 필요한 포도당의 질량을 먼저 구해야 되겠지. 그러면
해보니까 몇 g이야? 9g이야. 그래서 전자적으로 비커 올려놓고 0점 맞춘 뒤 1에서 구한 질량만큼 포도당을 비커에 넣지. 네. 과정 2에서 비커에 적당량의 증류수를 넣어서 포도당을 모두 녹인다. 그리고 깔때기를 이용해서 500ml 부피 플라스크에 과정 3의 용액을 넣는다. 식기병으로 증류수도 비커를 몇 번 헹구고 부피 플라스크에 함께 넣는다. 그리고 부피 플라스크에 마개를 닫고 흔들어서 용액을 섞는다. 야, 농도가 균일한 용액을 만들기 위해 용액을 잘 섞어야 돼. 그 다음 봐봐. 부피 플라스크에 표시선까지 증류수를 넣어주고 표시선에 선까지 스포이트로 증류수를 넣은 뒤 부피 플라스크에 마개를 닫고 흔들어서 용액을 섞는다. 그러면 과정 1에서 구한 포도당의 질량은 얼마야? 180 곱하기 0.1 곱하기 0.5니까 얼마야? 0.05 몰이 나오지. 그러면 여기다가 180을 곱하면 얼마야? 몇 g이 나와? 9g 나오지. 그리고 포도당을 모두 녹인 후 증류수를 더 넣어서 용액의 부피를 500ml로 맞춤 까다는 거야. 포도당이 0.05 몰이 녹아있는 용액의 전체 부피가 500ml가 돼야 되기 때문이지. 네. 그리고 과정사에서 증류수로 비커를 몇 번 헹군 다음에 부피 플라스크에 넣는 까다. 비커에 남아있는 포도당 수용액을 모두 넣어야 정확한 농도의 표준 용액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이해됐지? 네. 그리고 부피 플라스크는 어때 이용해? 특정 온도에서 정확한 부피의 액체를 포함하도록 고정된 실험 기구다. 부피 플라스크는 목에 좁고 길어지는 표시선까지 용액을 채울 경우 정확한 부피를 측정할 수 있으므로 표준 용액을 만들거나 용액을 희석할 때 사용한다. 그러면 희석한 용액에 뭘 넣는 거자? 잡아봐. 이거 좀 털어볼게. 너무 더럽다. 자, 그 다음 보자, 이제 용액의 희석과 혼합이 있어. 희석이란 건 뭐야? 물을 넣어가지고 농도를 낮추는 거야. 자, 역시나 여기서도 뭐가 중요해? 용질의 몰수가 중요하다. 용질의 양이 중요하다. 그러면 용액의 희석은 뭐다? 물만 넣어서 용액의 농도를 묽게 만드는 게 이게
희석이다. 근데 여기서도 용질의 양이 중요하다. 근데 여기서 물만 넣기 때문에 용질의 양은 변화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즉 봐라. 이렇게 여기다가 자 뭐 V리터가 있었어. 그리고 몰 농도가 라지 M이었어. 몰 이거였어. 그리고 여기다가 물을 첨가해. 물만 넣는 거야. 그랬더니 부피가 V-C가 됐어. 그리고 몰 농도가 M-몰/리터가 됐어. 이해됐어? 네. 근데 여기서 뭐는 일정하다? 뭐는 일정하다? 용질. 물만 넣었으니까 용질의 양은 일정해. 즉 몰수가 일정하다는 거야. 이해됐지? 네. 근데 몰수는 뭐야? 몰 농도 곱하기 부피지. 그러니까 이때 몰수만 어떻다? 같아야 돼. 그래가지고 구하면 된단 말이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자 여기가 포도당 수용액 얼마였어? 100ml였어. 응? 몰 농도가 0.1이었대. 응? 그러면 얘가 물을 더 부어하고 포도당 수용액이 얼마가 됐대? 200ml가 됐대. 이때 N-는 거지. 그러면 얘는 얼마야? 0.05. 그렇지. 0.05가 되겠지. 이해됐어? 네.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된다? 0.05 몰 농도가 되겠지. 이해됐어? 네. 그리고 봐봐. 이번에는 용액에 혼합이 있다. 혼합이라면 서로 다른 용액을 물질의 종류가 같아야 돼. 물질의 종류는 당연히 뭐는 같아야 된다? 물질의 종류는 같아야 돼. 그랬을 때, 자, 보자. 자, 1은 V리터가 있을 때. 그리고 몰 농도가 M이래. 그리고 이 용액은 V-가 있대. V-리터네. 몰 농도는 M-몰/리터. 갖고 이걸 섞었어. 그러다 보니까 V2-리터가 되고 몰 농도는 M2-몰/리터가 됐어. 그러면 여기서도 뭐야? 만약에 둘 다 뭐는 같아야 돼? 용질의 종류는 같아야 되지. 같은 설탕물이다. 설탕물이다. 여기서 농도만 틀리지. 그러면 어떻게 돼? 여기서도 농도만 틀리고. 그러니까 이 혼합 용액의 용질의 양은 그대로예요. 이해됐지? 그러면 야 그러면 따라서 N 플러스 N-는 N2-가 돼. 따라서 MV는 M-V-는 M2-V2-가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문제를 풀어보면 자 따라서 야 0.1 몰 농도의 포도당 수용액을 희석하여 뭘로 만든다? 0.01 몰 농도의 포도당 수용액 500ml 만들었어.
그러면 봐봐. 여기서 0.1 포도당 수용액이 들어있지. 그러면 자 수용액을 뭘로 변환시키는 거야? 이걸로 변환시키는 거지. 네. 그러면 첫 번째 몰수는 얼마가 돼야 돼? 몰수는 얼마가 돼야 돼? 0.01 몰농도 곱하기 0.5리터지. 네. 그러면 몇 몰이야? 0.005 몰이지. 네. 그러면 야 용질의 양은 정해져 있어. 네. 이게 표준용 만들 때 0.05 몰만큼의 질량을 측정해서 가져오면 용질 이만큼의 뭘 가져와야 돼? 용질의 양을 갖고 와야 되네. 네. 이만큼의 용질의 양을 갖고 와야 되네. 그러면 이만큼이 얼마까? 얼마까? 부피가 얼마까? 0.1 몰농도 곱하기 부피야. 몰라? 근데 이게 0.05 몰이 돼. 0.5리터. 그렇지. 그러면 따라서 아니지. 0.05리터. 0.005리터지. 0.05리터가 돼야 돼. 네. 그러면 몇 리터야? 따라서 50ml를 추하면 된다. 여기 이 0.1몰 농도 포도당 수용에서 이해됐어? 네. 그리고 이걸 갖다가 0.1몰 농도의 포도당 수용액 50ml를 추가해서 500ml의 부피 플라스크에 넣고 표시선까지 물을 채워가지고 물을 채우면 뭐야? 0.01 몰농도의 포도당 수용액 500ml 맞춰줍니다. 이해됐어? 네. 됐지? 네. 그래서 자 그리고 뒤에 보면 이제 용액의 몰농도 구하기 있단 말이야. 이거 있잖아. 1, 2, 3, 4. 다 풀었냐? 알았어. 다 풀었으면 됐고. 그 다음 봐봐. 그리고 여기서 안 한 게 뭐 있냐? 퍼센트 농도의 뭐 변화? 몰농도 변화 있지? 네. 야, 몰 질량이 x 그램 퍼 몰인 용질이 녹아있는 A%의 수용액의 밀도가 D 그램 퍼 밀리리터일 때 수용액의 몰농도 구하기. 그러면 용액 1리터의 질량을 구하지. 질량은 뭐야? 부피 곱하기 밀도지. 네. 그러면 1000ml 곱하기 D 그램 퍼 밀리리터 하면 1000D 그램이 되지. 네. 그리고 용액 1리터에 녹아있는 용질의 질량을 구하지. 1000D 그램 곱하기 100분의 A%지. 네. 그러면 10AD 그램이 되지.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용액 1리터에 들어있는 용질의 양을 구할 수 있지. 몰수 구할 수 있지. 뭐야? 몰 질량에다가 용질의 질량을 나눠주면 되지. 따라서 뭐가 나오는 거야? x 그램 퍼 몰에다가 10AD 그램을 내주면 x 10AD 몰이 나오지. 따라서 A%의 몰 농도는 x분의 10AD 몰이 나오는 거야. 몰 농도가 나오는 거야. 이해됐지? 네. 그리고 몰 농도를 퍼센트 농도로 변화를 시키는 거는 야, 몰 질량이 x 그램 퍼 몰인 용질이 녹아있는 비몰 농도의 수용액의 밀도가 D 그램 퍼 밀리리터일 때 수용액의 퍼센트 농도 구하기. 그러면 용액 1리터의 질량을 먼저 구해. 1000ml 곱하기 D 그램 퍼 밀리리터니까 1000D 그램이 돼. 그리고 용액 1리터에 녹아있는 용질의 몰수 구하지. 그러면 B몰 퍼 리터니까 1리터 곱하면 B몰이지. 네. 그러면 용액 1리터에 녹아있는 용질의 양을 구해야 되지. 그러면 B몰 곱하기 X 그램 퍼 몰을 곱하면 BX 그램이 나와. 따라서 1000D 그램분의
용액의 질량분의 bx 그럼 용질의 질량 곱하기 100이지. 따라서 10d bx 퍼센트가 된다. 이해되지? 네. 넘겨봐. 이거 풀어봐. 196페이지. 오늘 풀고 왔네? 네. 아, 발바닥이다. 그리고 발바닥. 왔어? 늦게 왔네? 늦게 왔어. 시험을 들어야지. 거기 있어. 다 풀었어? 네. 문제 다 맞춰봤지? 네. 그 다음 이제 물의 자동이온하고 pH 보자. 응? 물의 자동이온하고 보자. 그리고 맞아. 이렇게 되잖아. 만약에 자, 만약에 자 이렇게 됐다. 0.1 몰농도의 포도당 수용액하고 100ml하고 0.2 몰농도의 포도당 수용액 200ml를 섞었대. 이때 몰농도를 물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몰농도는 뭐야? 용액이 부피잖아. 네. 그러면 300ml지 합이. 네. 그러니까 0.3L. 그리고
이제 뭐 몰수잖아. 네. 몰수는 이거 곱해주면 되지. 그러니까 0.1 곱하기 0.1 플러스 0.2 곱하기 0.2지. 네. 그럼 얼마야? 이제 0.05. 0.05가 되지. 네. 이게 되지. 이해됐지? 그 다음 이번에는 이렇게 있어. 0.1 포드당 수용액 100ml에 포드당 Ag을 넣었대. 그랬을 때 몰농도가 얼마냐 물어봤지. 그럼 얘는 뭐 하면 돼? 빼요. 야, 곱하면 뭐가 있어? 0.01 01. 0.1 곱하기 0.1이지. 네. 0.01이겠지. 네. 0.01 몰이란 말이야. 그리고 여기다가 뭘 곱해? 포도당. 몰질량 곱하면 되지. 아니, 나눠주면 되지. 네. 그러면 몰수로 구할 수 있지. 180 그램 퍼 밀리리터를 나눠줘. 몰을 나눠주지. 그러면 여기서 몰수 나오지. 그리고 야, 고체는 넣잖아. 그러면 용액의 부피가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그러면 100ml 0.1로 나눠준다. 그러면 된다. 이해됐지? 네. 물의 자동 이온화. 순수한 물은 이온화가 돼. 그런데 극히 소량만 돼. 극히 소량만 된단 말이야. 많이 되진 않아. 얼마?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승. 그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돼. 이게 거의 무시할 수준이야. 네. 그렇지만 이제 논하라니까 우리는 논하잖아. 물의 자동 이온하고 뭐가 있다? pH가 있어. pH는 다른 말로 한글로 바꾸면 수용액 속에 들어있는 수소 이온의 농도 지수야. 이해됐어? 그러면 야, 자, 물의 자동 이온화는 물이 자동적으로 이온화된다는 거지. 얘는 조금 특이한데 중화 반응하고는 관점이 좀 틀리다. 중화 반응하고 관점이 틀려. 자, 물의 자동 이온화는 무슨 반응이어야 돼? 얘도 가역 반응이다. 가역 반응이야. 가역 반응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뭐에 도달해? 화학 평행에 도달해. 즉 동쪽 평행 상태가 돼가지고 겉으로는 반응이 아니다는 걸 증거야. 이해됐어? 그래가지고 순수한 물에 매우 적은 양의 물 분자끼리 수소 이온을 주고받으면서 하이드로늄 이온 또는 옥소늄 이온이라고 해. 수산화 이온으로 이온화하면서 평형을 이룬다. 즉 이렇게 되는 거야. 뭐가 되냐? 자, 이렇게 되는 거야. 첫 번째 봐봐. 자, H2O 순수한 물이 가역 반응이 되면서 새로운 화학 평형이 되거든. H3O 플러스 이온하고 하이드로늄 이온하고 수산화 이온으로 이온화가 일어나. 그러면 자, 이때 뭘 주고받는다고? 자동 이온화 되면서 수소를 주고받아. 그러면 여기서 누가 줄 수 있다? 수소를 주는 놈이 산이 되고, 수소를 받는 놈이 산이 되고, 수소를 주는 놈은 연기가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누가 줄 수 있어? 얘가 여기서 줄 수 있지. 얘가 많으니까. 얘가 주겠지. 이해됐어? 그리고 야, 이때 반응물의 농도는 모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고려 안 해. 근데 생성물의 농도는 어떻다? 일정해져.
일정해져. 생성물의 농도는 어떻다고? 일정해지니까 이제 화학평행 상태에 두어라면 생성물의 농도는 더 이상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생성물의 농도가 일정해져. 그러면 이때 수소 이온하고 이때 얘들은 몇 대 몇이 돼? 1대1이 된단 말이야. 1대1이 된단 말이야. 이해됐어? 그러면 이때 그러면서 근데 많은 양은 안 일어나는 거야. 이 반응은 잘 안 일어나. 이 반응은 잘 안 일어나는데 뭐가 우세? 응? 뭐가 우세? 역반응이 우세. 대부분은 뭘로 존재해? 물로 존재하고 극히 일부만 이온화돼. 거의 느끼지 못할 정도라. 진짜 소량만 된다. 이때 안 되겠다. 이게 물의 이온화 상수는 다음 시간에 해야 되겠다. 벌써 55분이다. 우리 놀지도 않았는데 열심히 했는데, 그렇지? 알았어. 오늘 여기까지. 그리고 다음 시간에 모래 자동 이온하고 pH하고 그 다음 중화반응 들어가면 되겠네? 네. 오, 팍팍 들어가네? 그러면 시험 때까지 12일 전까지 야, 다 끝낼 수 있겠네? 응? 그리고 이제 문제 풀어야지. 계속해서 문제 풀어야지. 이론은 완벽하지? 네. 봅시다. 오늘 또 물리를 마구 달려보자. 야, 너 오늘 그거 정리해야 돼, 한번. 화동이요? 수행평가. 네. 아이고. 수행평가 정리해야 돼, 오늘. 네.
아유, 어떡해. 자, 보자. 물리를 해보자. 오늘. 저번 시간에 반사 물질 이해 다 했냐 안 했냐? 다 했지? 보자.
봅시다. 어디를 펴냐 오늘? 여기를 펴야지. 저기 몇 페이지냐면 여기 216페이지 펴보세요. 너 오늘 왜 늦게 왔어? 밥을 늦게 먹었고. 그랬어? 집에 어우 이거 아깝네.